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변화라고 했던 메타버스. 실제 기술과 서비스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심도 줄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대두 이전부터 VR, AR과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던 기업들인데요.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이 세상에 소개된 지도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투자자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투자를 했고요.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갖고 나온 서비스들이 아직 많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꿀 기술인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이런 의문 혹은 의심이 폭발한 것이 아마 최근에 있었던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게시물 사건일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이죠.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메타의 메타버스 SNS 서비스인 호라이즌 월드를 시작한다면서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커버그의 아바타가 호라이즌 속에 구현된 파리의 에펠탑과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그 그래픽이 너무나 원시적인 조잡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여론이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인터뷰가 최근에 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애플의 CEO인 팀 쿡의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팀 쿡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명확히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가상세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메타버스 세상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무조건 메타버스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타버스의 최종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올 미래이기 때문에 핵심 기술인 AR과 VR에 대해서는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커버그와 메타 역시도 비판 속에서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2022년 10월 12일에 연례 컨퍼런스 메타 커넥트 2021을 개최하고 MR 헤드셋인 메타 퀘스트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메타의 VR 헤드셋인 메타 퀘스트 2의 다음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메타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그럼 대체 메타버스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어떻게 메타버스를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메타버스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쪼개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익힐 때 나무가 아닌 숲을 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세세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 큰 그림을 봐라 이런 말인데요. 오히려 메타버스에 대해 바라볼 때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아직 메타버스는 숲이라고 부를 만큼 큰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숲이 이루어지겠지만 아직은 나무를 심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나무를 갓 심어놓은 공터를 보면서 숲을 기대하다 보니 실망감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자세히 보고 이 나무들이 자라고 나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의 정보기술연구회사 가트너에서도 이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2022년 9월에 개최한 자사의 IT 기술 엑스포에서 메타버스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까지는 앞으로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결국 기대감에 비해서 아직 메타버스 기술이 많이는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트너의 판단입니다. 기술들도 굉장히 파편적이고 또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이 어떻게 결합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 메타버스 숲에 숨어진 나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울창한 메타버스 숲을 만들어갈 나무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크게는 뿌리, 줄기, 그리고 열매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는 당연히 기반 기술이 되겠죠. 뿌리 기업은 이런 기반 기술들로 메타버스 세상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될 것이고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분야입니다. 주로 실감 기술, 영어로는 Immersive Technology로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도 홍보 영상이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숲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한 메타버스의 모습을 선보이지만요. 실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이 뿌리입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모든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주도권 경쟁의 측면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본다면 아직 메타버스의 기반 기술조차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가 되겠죠. 줄기는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플랫폼들입니다. 다른 기업 혹은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기술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메타버스 기술들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이죠. 3D 공간을 제작하는 툴을 제공하거나 실감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뿌리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은 이후에는 뿌리 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매입니다.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업들이죠. 눈에 보이는 메타버스 혁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뿌리와 줄기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세상의 곳곳에 적용해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 기업들은 정말 다양한 곳에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아바타와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산업, 엔터테인먼트, 헬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HR과 같이 이런 곳에도 메타버스가 적용이 된다고 싶은 분야에까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술 피라미드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맥킨지가 2022년 6월에 내놓은 보고서를 참고한 내용인데요. 1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차근차근 쌓일 때 메타버스가 완성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피라미드에서도 뿌리가 되는 바닥 부분은 온라인 결제, 개발 플랫폼, 보안 기술과 같은 IT 기술들입니다. 이 기반 기술 위에 구축돼야 할 것은 각종 인프라와 운영체제, 그리고 디바이스들이죠. 3D 모델링, AI 음성 인식과 같은 메타버스 제작 기술은 그 다음이고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가상현실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은 맨 마지막, 최종 단계의 기술입니다. 빅테크들이 홍보하는 메타버스 세상이 구현되기까지는 많은 기술들이 쌓이고 개발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메타버스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실리콘밸리에서 애플, 메타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대비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경쟁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VR, AR과 같은 특정 메타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인데요. 이미 이들의 규모가 상당하고 또 이들이 꾸리고 있는 생태계가 상당히 촘촘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마인드더브릿지가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한국의 메타버스 스타트업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인데요. 생각 이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들을 스케일업 기업 혹은 스케일업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에 있어 이런 스케일업 단계인 한국의 스타트업이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109곳이라고 합니다. 향후 스케일업 단계에 오를 것이 유력한, 그러니까 최소 100만 달러, 하나로는 14억 원 이상을 투자받은 기업들도 이미 200~300곳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도 추가 투자 유치가 확정된 기업도 5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의 이런 메타버스 기업에 총 106억 달러, 즉 15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태계가 활발하게 꾸려지고 있었던 셈이죠. 특이한 점은 전체 메타버스 스타트업 중에서 스케일업에 성공한 기업의 비중이 한국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마인더브릿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한국의 메타버스 스타트업 중에서 스케일업에 성공한 비율이 9%라고 하는데요. 실리콘밸리, 영국의 기업들이 3%, 유럽과 이스라엘이 2%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이런 높은 스케일업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스케일업 단계의 메타버스 기업 109곳의 평균 업력이 6년이라고 합니다. 다들 어느 정도 서비스를 운영을 해왔고 자리를 잡은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아니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은 지가 2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미 업력이 6년이 넘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메타버스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AR, VR과 같은 기술이나 3D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던 기업들인데요. 메타버스란 말이 등장하면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를 보면서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게 별거 없다, 다 있던 거다, 메타버스 스타트업으로 그냥 포장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메타버스 기업들의 경쟁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은 것이죠. 오히려 그동안 해오던 역량을 더 강화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메타버스 스타트업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유형을 크게 뿌리, 줄기, 열매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몇 가지씩만 보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뿌리가 되는 기술을 제공하는 뿌리 기업입니다. 주목할 만한 회사는 AI파크가 있습니다. 가상인간 제작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가상인간의 생김새, 즉 모델링과 같은 부분보다도 음성과 입모양의 동기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상인간을 잘 만들어도 말을 하는데 말과 입의 싱크가 맞지 않으면 집중도 안 되고 어색하잖아요. AI파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음성과 입 모양을 동기화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일어를 비롯한 60개국 이상의 언어를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 창업을 했지만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첫 가상 앵커 제나, 가상 방송인 박재민 등을 개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중소기업 벤처부가 협업해서 추진하는 마중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도 하고요. 메타버스 콘텐츠나 서비스 제작을 지원하는 줄기 기업, 즉 플랫폼 기업들도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글로브 포인트입니다. 글로브 포인트는 2012년에 창업한 메타버스 기업 가운데는 조금 오래된 기업인데요. 3D 기반의 교육 콘텐츠 제작, 공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용자들이 손쉽게 VR 강의 영상이나 아바타 기반의 강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플랫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 제작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 팀솔루션도 있습니다. 3D CAD를 기반으로 산업용 디지털 트윈 제작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공장과 같은 제조 현장이나 건설 현장을 3D로 구현할 수 있고요. 이 공간에서 제조,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다양한 모니터링이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3D로 구현한 공간에 회계, 재무 자료처럼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결합해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2017년에 창업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물론 현대중공업, 미쓰비시 전기와 같은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매 기업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인데요. 나무 한 그루에도 수많은 열매가 달리듯이 이 열매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여행 콘텐츠 기업이나 게임 콘텐츠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데요. 오늘은 이런 익숙한 기업들보다는 조금 특이한 영역의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먼저 헬스케어, 그 중에서도 눈 건강 진단에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한 회사 픽셀로입니다. VR, AR과 같은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하려면 눈 바로 앞에 고글 형태의 장비를 착용하거나 최소한 스마트폰과 같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눈 건강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픽셀러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 VR 고글을 눈 건강 진단 기기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시력 검사를 위해서라도 안과에 가야 하는데 이런 기능을 앱 하나에 탑재해서 센서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시력과 황반 변성, 안구 나이 등 눈 건강을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헬스케어 앱은 이미 많이 있는데요. VR을 기반으로 운동을 도와주는 피트니스 앱이 대부분이었죠. 메타가 인수한 VR 운동 앱 슈퍼내추럴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픽셀로는 메타버스 기술을 진단 기술로 활용한 것이 좀 특이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기업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는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면 미국의 빅테크들, 그러니까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이끄는 그런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편견을 깨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거의 1200개가 달하는 메타버스 스타트업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는데, 나아가서는 이들이 정말 이런 곳에도 메타버스 기술이 접목될까 하는 분야에까지 기술을 실험하고 또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메타버스가 무르익고 나면 한국이 정말로 이를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회에 걸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국의 메타버스 스타트업을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